딸깍.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개인 연습실 거울 앞 28살 그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회원님, 그가 속삭였어요. 오늘은 음악 없이 쳐도 될까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연습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9월 말 발표의 전날 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았을 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 떠는 건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 제 모습, 59세와 28세, 31살 차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와 나란히 서 있어도 그 차이가 생각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 7시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남편 병원 왕복하던 3년 동안에도 새벽 요가만큼은 놓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가 저를 잃지 않는 방법이었으니까 거울을 봤어요. 59세. 주민등록증엔 그렇게 적혀 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5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요가 덕분인지 평생 지켜온 식습관 덕분인지 당신은 또래보다 10년은 젊어 보여. 남편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뭐가 중요할까요?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사는 이 빈 아파트에서 제가 젊어 보이든 늙어 보이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계 소리만 가득한 거실. 딸은 독일에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영상 통화할 때마다 엄마 괜찮아? 라고 묻지만 괜찮을 리가 없죠. TV를 켰어요. 홈쇼핑 채널에서 건강보조제를 팔고 있더라고요. 50대 이상 여러분, 관절 건강 지금 챙기셔야 합니다. 리모컨을 던져버렸어요.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서 아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자네 많이 야위었네. 밥은 먹고 다니나? 네, 혼자 있지만 말고 뭐라도 해. 운동이라도 다니고 그래. 운동.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어요. 댄스 학원. 검색창에 쳤습니다. 왜 하필 댄스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의 체온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손을 잡고 같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들이요. 다음 날 댄스 학원 문을 열었어요. 초인종 소리.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20대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원하세요? 네. 커플 댄스 배우고 싶은데요. 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9입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정말요? 네. 아, 죄송해요. 그냥 좀 의외라서요. 50대 초반쯤으로 보이셔서.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놀라는 게 서류를 작성하고 수강료를 냈어요. 첫 수업은 내일 저녁 7시예요. 편한 옷 입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저녁 학원 연습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서너 명의 수강생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너 배정하는 날입니다. 이름 부르면 나와주세요. 한 명씩 불렸어요. 그리고 제 차례. 박지은 회원님, 손을 들었습니다. 네. 파트너는 민준호 씨. 연습실 구석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키 180은 넘어 보이고 깔끔한 트레이닝복 차림. 그리고 너무 젊었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리듬을 타듯 자연스럽게 춤을 오래 춘 사람의 몸.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호입니다. 박지은이에요. 악수했을 때 그의 손이 따뜻하고 단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준호 씨는 우리 학원 최고 실력자예요. 3년째 배우고 있고 대회도 여러 번 나간 베테랑이에요. 지은 회원님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베테랑? 그럼 저를 가르쳐 준다는 건가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요? 28이요. 우리 딸보다 1살 어리잖아요. 그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회원님은요? 59입니다. 그의 눈이 잠깐 커졌어요. 정말요? 네. 아.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젊으세요. 옆에서 다른 수강생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 정말 60 다 되신 거 맞아? 나이에 비해 정말 젊으시네. 귀가 뜨거워졌어요. 자, 다들 파트너 손잡으세요. 기본 스텝부터 갈게요. 강사의 목소리. 준호 씨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리드할게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어요. 남편 이후로 남자의 손을 잡은 게 얼마만인지 하나, 둘, 셋.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왈츠. 그가 제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네. 그럼 조금 더 가까이 오셔야 해요. 커플 댄스는 밀착이 기본이거든요. 그가 저를 부드럽게 당겼어요. 우리 사이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발은 제 발을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움직이면 회원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까웠어요. 리드가 확실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뒤로, 그가 돌면 저도 함께 돌았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회원님 몸이 생각보다 많이 유연하세요. 요가 같은 거 하세요? 네. 오래 했어요. 아, 그래서 자세가 좋으시구나. 허리도 곧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 그와 함께 춤추는 제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31살 차이라는 게 댄스복을 입으니 생각보다 덜 느껴졌어요. 회원님, 그가 제 귓가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호흡 맞추세요. 제 숨소리 들리시죠? 같이 호흡하시면 돼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저도 모르게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강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 씨가 손을 놓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바닥이 아직도 뜨거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운동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밖으로 나오니 준호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회원님, 네, 다음 주도 같이 연습하게 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려요. 그가 웃었어요. 회원님 같은 분이랑 춤추는 건 처음이라서요. 어떤 분이요? 음,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으신 분이요. 춤출 때 보니까 정말 59세 맞으세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신기하네요. 몸이 정말 좋으세요. 그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칭찬인가요? 아니면 그럼 다음 주에 봬요. 그가 손을 흔들며 먼저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바닥이 아직도 따뜻했어요. 그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의 리드가, 그의 목소리가, 그의 숨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괜찮은 걸까? 28살 남자에게 춤을 배운다는 게 그 사람이 리드하고 제 허리를 잡고 가까이서 숨을 쉬는 그런 것들이 그냥 운동이야. 댄스 배우는 거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떨림을 잊고 살았던 게 첫 수업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허공에서 왈츠 스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쳤나? 이불을 확 덮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이상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 둘, 셋.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래를 널다가도 호흡 맞추세요. 귓가에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만 생각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다음 수업이 언제지?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이네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요일 저녁. 학원에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왜 일찍 온 거야, 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어요. 검은색 레깅스에 흰색 티셔츠, 몸 라인이 드러나는 옷. 연습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준호 씨가 와 있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숙인 채 아, 회원님.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네. 그냥 저도 항상 일찍 와요. 몸 풀어놔야 춤출 때 안 다치거든요. 그가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같이 스트레칭 하실래요? 둘이서 매트에 앉았어요. 다리 쭉 펴시고 발끝 잡아보세요. 저는 쉽게 했습니다. 요가 20년 경력이니까요. 우와, 준호 씨가 감탄했어요. 진짜 유연하시네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요가를 오래 해서요. 아, 그래서 몸 라인도 그렇고 정말 관리 많이 하신 게 느껴져요. 몸 라인. 그 단어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옆으로 다리 벌려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제 뒤로 왔어요. 그리고 제 등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숙이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등에서 느껴지는 그의 손. 체온이 전해졌어요. 조금만 더. 네,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숨소리까지 느껴졌어요. 회원님 정말 몸이 좋으세요. 이 나이에 이 정도 유연성이면.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실례였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탱고 기본기였습니다. 탱고는 왈츠보다 훨씬 더 밀착해야 합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였어요. 남녀가 완전히 붙어서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자, 파트너랑 붙어보세요. 준호 씨가 저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가 저를 당겼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까웠어요. 가슴이 거의 닿을 듯한 거리. 탱고는 긴장감이 생명이에요. 서로 눈을 봐야 해요. 준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피하지 못했어요. 음악 시작합니다. 격렬한 탱고 리듬. 그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뒤로, 돌고, 멈추고. 제 다리가 그의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좋아요, 회원님. 잘하세요.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수업이 끝나고 수고하셨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강사가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참, 여러분. 2달 후에 서울 아마추어 댄스 페스티벌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댄스 페스티벌. 대회 아니고 페스티벌이니까 부담 없어요. 그냥 무대에서 춤춰보는 경험 쌓는 거예요. 초보자도 환영. 몇몇 수강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우리도 나가볼까? 에이, 우리 실력으로? 강사가 나가고 준호 씨가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탱고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근데 회원님은 정말 잘 따라오세요. 준호 씨가 잘 리드해 주셔서요. 아니에요. 회원님이 워낙.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회원님 혹시 그 페스티벌 관심 있으세요? 페스티벌요? 네. 저도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파트너가 그가 제 눈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원님이랑 춤추고 싶어요. 무대에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페스티벌 나가려면 개인 연습이 필수거든요. 정규 수업만으론 부족해요. 개인 연습, 저도 파트너 필요했는데 회원님이랑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대회를 나가야 하나요? 아, 안 나가셔도 돼요. 그냥 실력 향상용으로도 좋고요. 근데 솔직히 그가 웃었습니다. 회원님 같은 분이랑 춤추는 거 재밌어요. 페스티벌은 핑계고 그냥 더 춤추고 싶어요. 회원님이랑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개인 연습, 둘이서만, 페스티벌, 무대 위에서 그와 함께. 안 돼. 이건 아니야. 31살 차이예요. 우리 딸보다 어린 남자와 둘이서만 연습실에서. 하지만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준 명함. 민준호 마이너스 댄스 강사. 뒷면에 손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개인 연습 원하시면 연락달라는 말과 함께 웃는 이모티콘까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화요일 수업. 또 만났습니다. 이번엔 왈츠였어요. 오늘은 회전 연습합니다. 강사가 외쳤습니다. 파트너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세요. 준호 씨가 제 허리를 잡았어요. 이번엔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빙글 돌았어요. 거울 속 우리 계속 돌고 돌고 돌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러우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한 번 더 갈게요. 또 돌았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 보였어요. 저를 똑바로 보고 있는 그 눈. 수업이 끝나고 준호 씨가 또 물었습니다. 회원님 개인 연습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부담 갖지 마세요. 페스티벌 안 나가셔도 돼요. 그냥 우리 둘이 더 연습하는 거예요. 편하게요. 언제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회원님 편한 시간에 맞출게요. 주말은 어때요? 좋아요. 이번 토요일 어때요? 저녁 8시. 저녁 8시. 학원 정규 수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을 시간. 네.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이틀 후. 둘이서만. 페스티벌은 핑계였어요. 저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페스티벌 무대. 그와 함께 춤추는 상상을 했습니다. 조명 아래, 음악 속에서 그의 손을 잡고 심장이 뛰었어요. 나는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시계만 봤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5시, 저녁 8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6시쯤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건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로션을 바르고 있었어요. 향기 나는 바디로션. 왜 이러는 거야, 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레깅스, 회색 크롭 티셔츠, 배꼽이 살짝 보이는. 거울에 대봤어요. 이게 맞나? 고민하다가 그대로 입었습니다. 댄스복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저녁 7시 50분. 학원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정규 수업은 6시에 끝났고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문이 열렸어요. 복도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연습실 문 앞.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와 있나 보네요.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문을 열었어요. 아, 오셨어요. 준호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습복 차림, 검은색 트레이닝 팬츠에 흰색 티셔츠, 땀을 흘린 듯 이마가 촉촉했어요. 벌써 와 계셨어요? 네, 몸 좀 풀고 있었어요. 회원님도 스트레칭부터 하실래요? 네. 매트에 앉았습니다. 연습실엔 우리 둘뿐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거울, 그리고 정적. 다리 벌리시고 앞으로 숙여보세요. 저는 쉽게 했습니다. 역시 유연하시네요. 준호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가까웠습니다. 이번엔 옆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제 등 뒤로 왔어요. 지난번처럼 손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밀었어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호흡 맞추세요. 들이쉬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내쉬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스트레칭이 끝나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뭘 연습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탱고요. 지난번에 회원님이 잘하셔서 조금 더 심화 동작 해보려고요. 심화 동작. 어떤? 더 밀착된 자세요. 실제 페스티벌 나가면 이 정도는 해야 하거든요. 그가 웃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탱고. 격렬하고 관능적인 리듬. 제게 오세요. 준호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그가 제 허리를 확 당겼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까웠어요. 가슴이 닿았습니다. 탱고는 거리가 없어야 해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거든요. 한 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작할게요. 음악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가면 저는 뒤로. 그가 옆으로 돌면 저도 돌았어요. 그의 다리가 제 다리 사이로. 제 다리가 그의 다리 사이로. 엉켰다, 풀렸다, 또 엉켰다. 좋아요. 눈 보세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호흡 맞추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제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 숨이 섞이고 있었어요. 빙글 돌았습니다. 세상이 돌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등을, 손을. 한 번 더. 또 돌았어요. 거울 속 우리. 검은 레깅스, 회색 티셔츠의 여자. 흰 티셔츠, 검은 팬츠의 남자. 서로에게 완전히 밀착된 채 춤추는 우리. 음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직 제 허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였습니다. 회원님, 그가 속삭였어요. 네, 땀 많이 나셨네요. 준호 씨도요. 에어컨 켤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우리를 보며, 회원님,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요? 처음 봤을 때부터 신경 쓰였어요. 왜요? 59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서. 춤출 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다른 수강생분들이랑 춤출 땐 그냥 업무였거든요. 근데 회원님이랑 춤출 땐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르게 느껴져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에어컨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희미한 엘리베이터 소리. 저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준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그가 한 발 더 가까이 왔어요. 이미 밀착돼 있었는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서 등으로 올라왔어요. 천천히. 회원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제 얼굴도 가까워졌어요. 10cm, 5cm, 거의 닿을 듯. 휴대폰 알람이 울렸어요. 우리는 화들짝 떨어졌습니다. 아, 준호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졌어요. 알람이었습니다. 9시. 알람을 껐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시죠. 짐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원님, 준호 씨가 불렀습니다. 네, 다음 주도 개인 연습하실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네. 연습실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빨개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알람이 안 울렸으면, 우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건 정말 아니야. 하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웠던 그 순간, 거의 닿을 뻔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을 켰어요. 준호 씨 번호. 연락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대로 끝내야 하는데,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문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괜찮냐고, 전송, 메시지가 나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분, 2분, 3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좋다고, 같은 시간에 보자고,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28살, 31살 차이. 딸보다 어린 남자. 이건 아닌데.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핸드폰을 먼저 찾았어요. 어젯밤 문자, 다음 주 토요일도 괜찮냐고 물은 것. 준호의 답장, 좋다고, 같은 시간에 보자고. 문자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어요.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정규 수업이 있는 날, 학원에 갈 시간,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어요. 샤워를 하고 향기 나는 로션을 발랐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에 연보라색 티셔츠, 목선이 예쁘게 보이는 옷, 거울을 봤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학원, 연습실 문을 열었을 때 준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했어요. 토요일 밤, 거의 키스할 뻔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룸바입니다. 강사가 외쳤어요. 룸바는 사랑의 춤이라고 불리죠. 파트너와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춤. 준호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파트너 하시죠. 네.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토요일에 느꼈던 그 온기. 음악이 시작됐어요. 느린 리듬, 룸바는 천천히 관능적으로 강사의 목소리. 준호 씨가 저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밀착. 이제는 익숙해진 거리. 눈 마주치세요. 그가 저를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토요일 밤 그 눈빛. 이래도 괜찮냐고 물었던 그 목소리. 음악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춤만 췄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는 방식, 제 손이 그의 어깨에 얹히는 방식,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자연스러웠고, 더 친밀했고, 더 위험했어요.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두 분,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 그러게. 호흡이 완전 딱딱 맞네.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신기하다. 귀가 뜨거워졌어요. 준호 씨도 들었는지 잠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춤은 멈추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여자 수강생 2명이 속닥거렸어요. 지은 씨, 준호 씨랑 잘 맞으시네요? 네, 춤이요. 파트너로서 궁합이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부럽다. 나이 차이 나는 젊은 남자랑 춤추는 거. 설레시죠? 웃으며 던진 농담 같았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파트너일 뿐이에요. 에이, 그래도 좋잖아요. 저도 저런 파트너 갖고 싶다. 밖으로 나왔어요. 준호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회원님, 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심장이 뛰었어요. 지금요? 네.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지나갔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가 실망한 표정. 그럼 토요일에 봬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라도 마시지 그랬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한 거야. 둘이 밖에서 만나면 더 이상해질 거야. 수요일, 목요일,
또 정규 수업. 이번엔 왈츠였어요. 오늘은 리프트 연습합니다. 리프트 남자가 여자를 들어 올리는 동작. 준호 씨, 시범 보여주세요. 강사가 불렀습니다. 지은, 회원님이랑 해보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제가 허리 잡을 테니까 점프하세요. 네. 음악이 시작됐어요. 하나, 둘, 셋. 점프했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확 잡아 올렸어요. 공중에 떴습니다. 가벼웠어요. 우와,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쳤습니다. 지은 씨 몸 정말 가볍네요. 준호 씨 힘도 좋고. 공중에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아직 제 허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회원님 몸 정말 가볍네요. 관리 잘하신 게 느껴져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또 탈의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그치? 응. 근데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 괜찮으려나? 에이, 요즘 나이가 뭐가 중요해. 지은 씨 저렇게 젊어 보이는데. 그래도 28이랑 59면 30살 넘게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쉿. 작게 말해. 들리겠어.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나가려는데 준호 씨가 또 복도에 있었어요. 회원님, 네, 토요일 오시죠. 네. 기다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다린다. 뭘 기다린다는 걸까요? 춤을? 아니면 금요일, 토요일 전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가지 말까? 문자로 취소할까? 하지만 가고 싶었습니다. 그를 보고 싶었어요. 저녁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뭘 입지? 검은색 레깅스, 회색 크롭 티셔츠, 아니면 더 예쁜 걸? 새 운동복을 꺼냈어요. 남색 레깅스, 허리선이 예쁘게 보이는 흰색 스포츠 브라 톱, 등판이 파인 거울에 대봤습니다. 예뻤어요. 제 몸이 예뻐 보였습니다. 59세. 하지만 거울 속 제 몸은 아직 여자였어요. 결국 이 옷을 골랐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이 안 왔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준호 씨 번호. 내일 못 갈 것 같다고 문자를 쓰려다가 지웠어요. 내일 보자고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나는 지금 뭘 하려는 거지? 28살 남자, 딸보다 어린 그 사람과 둘이서 밤에 연습실에서 이건 아닌데, 정말 아닌데. 하지만 가슴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저녁 8시까지 11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점심을 먹었지만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오후 3시, 4시, 5시, 6시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머리를 감고 바디 스크럽을 하고 향기 나는 샤워젤로 거울을 봤어요. 물기 머금은 피부. 59세. 하지만 아직 탄력이 있었습니다. 요가 덕분에, 식단 관리 덕분에 이 모든 게 오늘을 위한 거였나? 로션을 발랐어요. 천천히 다리에, 팔에, 배에, 목에. 거울 속 제 모습. 오랜만에 여자로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그냥 여자. 옷을 입었어요. 어제 골라둔 남색 레깅스, 흰색 스포츠 브라 톱. 등판이 파여서 등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괜찮아. 댄스복이니까.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7시 반.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돌아갈까?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핸들은 학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7시 55분. 학원 건물 앞 주차를 했어요. 시동을 끄고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 하지만 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남색 레깅스, 흰색 톱. 긴 머리를 묶었어요. 목선이 더 드러났습니다. 3층. 문이 열렸어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연습실 문 앞.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끽. 오셨어요? 준호 씨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시선이 제 몸을 훑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회원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댄스복이에요. 알아요, 근데 그가 걸어왔습니다. 정말 예뻐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미터 거리. 스트레칭? 할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요. 네. 오늘은 바로 춤춰요. 탱고,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바로 시작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탱고. 하지만 지난주와 달랐어요. 더 느렸습니다. 더 관능적이었어요. 준호 씨가 저를 당겼습니다. 확. 밀착. 이번엔 주저함이 없었어요. 완전히 붙었습니다. 가슴이, 배가, 허벅지가. 회원님, 네. 오늘은 알람 안 켰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춤을 췄어요. 아니, 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저 서로에게 기대어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파인 등판 사이로 피부가 직접 닿았습니다. 회원님,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요? 페스티벌은 핑계였어요. 알아요. 알았어요? 네. 그럼 왜 오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더 가까이, 그의 품에 더 깊이.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더 느린 곡. 회원님, 그가 제 턱을 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도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정말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그가 가까워졌어요. 얼굴이 지난주처럼 10cm, 5cm. 하지만 이번엔 알람이 없었습니다. 3cm, 2cm, 1cm. 닿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음악도, 시간도, 모든 게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떨어졌어요. 우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죄송해요. 그가 말했어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저를 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원님, 지은이라고 불러요. 네? 회원님 말고 지은이요. 지은 씨,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게 달콤했어요. 준호 씨, 네, 한 번만 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들었어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어요. 더 오래. 그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허리에서 엉덩이로.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손도 움직였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목으로, 머리카락 사이로 뒤로 밀렸어요. 벽에,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앞은 뜨거웠어요. 그의 체온이. 지은 씨,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요. 나이 차이도 많고. 알아요. 그런데 그만 말해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주저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시간을 모르겠어요.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는 계속 키스했어요. 잠시 떨어졌습니다. 숨을 쉬려고 이마를 맞댄 채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지은 씨, 응, 지은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사실은 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첫날부터 지은 씨만 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학원 접수할 때 연세 물어보는 거 들었어요. 59세라고. 근데 믿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계속 생각했어요. 파트너 배정 떨어지길 바라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파트너가 됐을 때 그가 웃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손 잡았을 때, 춤췄을 때, 눈 마주쳤을 때 매번 심장이 미칠 것 같았어요. 저도요. 정말요? 네. 저도 똑같았어요. 또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쌌어요. 벽에 기댄 채 지은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다시 그의 입술을 찾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음악이 몇 곡이나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벽에서 바닥으로, 매트 위로 옷이 벗겨졌어요. 조금씩 천천히 흰색 스포츠 브라가 벗겨졌습니다. 남색 레깅스가 내려갔어요. 지은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익숙한 천장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몸. 하지만 어제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었어요.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어젯밤을 그의 손길을, 그의 입맞춤을. 하지만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피부에 남은 그 감촉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닦았습니다. 김이 거치며 제 얼굴이 나타났어요. 빨개진 눈. 나는 뭘 한 거지? 28살. 딸보다 어린 남자와 연습실 바닥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문자. 어젯밤 꿈만 같다고. 괜찮냐고.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써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까요? 괜찮다고? 거짓말이에요. 후회한다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결국 괜찮다고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라고, 보고 싶다고, 오늘 만날 수 있냐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간 좀 달라고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보고 싶지만 참겠다고, 화요일 학원에서 보자고. 핸드폰을 덮었어요. 화요일, 이틀 후,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학원에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가고 싶었습니다. 모순이었어요. 화요일 저녁, 학원, 연습실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입가에 미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작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네, 보고 싶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끝나고 잠깐 볼 수 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왈츠, 파트너를 바꿔가며 쳐야 했습니다. 다른 남자 수강생과 춤췄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 손을 잡았는데 이상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준호의 손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시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준호 차례. 손을 잡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속삭였어요. 어제 계속 생각했어요. 춤이나 춰요. 춤추면서 생각했어요. 지은 씨 몸, 지은 씨 향기. 그만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연습실 안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우리, 춤추는 우리, 누가 봐도 연인 같았습니다. 옆에서 수군거림, 저들 진짜 뭐야?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나이 차이 저렇게 나는데 설마. 요즘 그런 거 많잖아. 연상연하. 귀가 뜨거워졌어요. 준호도 들었나 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더 세게 저를 잡았습니다. 마치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듯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 여자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대답. 옷을 갈아입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 진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나이 차이가 30살이 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뭔가 있어. 손 잡는 거 봤어? 완전 연인 같던데. 옷을 챙겨 나왔어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사람들이 봐요. 괜찮아요. 빨리 나가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 괜찮다니까요. 계단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타니까. 계단.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가 저를 벽에 밀었습니다. 지은 씨,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보고 싶었어요. 키스했어요. 갑자기 깊게 떨어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준호, 여기 학원이에요. 알아요.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요. 지은 씨 집이요? 아니요. 그건 그럼 어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봐요. 일주일이나 기다려요? 네, 싫어요. 준호. 내일 봐요. 낮에. 낮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갈게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다음 날 수요일 오후 2시 준호가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한강공원 근처 작은 모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들어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로비.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왔다며 웃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깍.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어제 봤잖아요. 어제는 못 만졌잖아요. 침대로 갔습니다. 옷이 벗겨졌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2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미러 거울을 봤습니다. 립스틱이 번져 있었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목에 붉은 자국. 나는 누구지? 59세 과부. 그런 사람이 28살 남자와 모텔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문자. 오늘 너무 좋았다고. 내일도 볼 수 있냐고. 손이 떨렸습니다. 안 된다고 쓰려다가 지웠어요. 내일은 안 되고 금요일이라고 보내고 말았습니다. 금요일 또 만났어요. 같은 모텔 같은 방 토요일 개인 연습이라는 핑계로 연습실에서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정규 수업 그리고 주말 개인 연습 거기에 추가로 평일 낮에 2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원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들 완전 사귀는 거 맞아. 근데 나이 차이가 요즘 그런 거 많대요. 연상연하. 그래도 30살 넘게 차이 나잖아. 어느 날 화요일 수업 끝 강사가 저를 불렀어요. 지은 회원님, 잠깐만요. 네.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원님,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요. 강사가 난처한 표정. 다른 회원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요?
회원님이랑 준호 씨 관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파트너. 알아요. 근데 다른 분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특히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문자했어요. 우리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곧 답장이 왔어요.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학원에서 사람들이 알아챈 것 같다고 보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만 만나냐는 답장. 그건 아니라고. 준호에게서 또 답장이 왔습니다. 자기는 진심이라고.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다고. 하지만이라고 쓰려다 말았어요. 내일 보자는 답장. 꼭이라고.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진심. 그가 진심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 욕망, 거울을 봤어요. 59세. 하지만 요즘 더 젊어 보였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흘렀어요.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지 1년.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와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나는 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슬픈 눈으로 저를 보는 남편. 죄송하다고 했어요. 나 죽은 지 겨우 1년인데 그것도 우리 딸보다 어린애랑.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새벽 3시 준호에게 문자했어요. 오늘은 못 본다고. 미안하다고.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시간 좀 달라고 보냈어요. 알았다는 답장. 기다리겠다고. 언제든 연락하라고. 3일. 만나지 않았어요. 4일째.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보고 싶었어요. 그의 손길이. 그의 목소리가. 문자했어요. 오늘 시간 되냐고. 30분 후에 그곳에서 보자고 답장이 왔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모텔에서.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저도요. 3일이 3년 같았다고.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준호의 눈빛이 전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더 집착적이었어요. 지은 씨, 응. 다시는 연락 안 하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야? 3일 동안 미칠 것 같았다고. 지은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준호, 진심이에요. 그의 손이 제 목을 감쌌어요. 키스했습니다. 더 깊게, 더 세게,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준호, 잠깐, 싫어요. 지은 씨 놓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준호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일째, 또 만났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정했어요. 다른 모텔, 더 외진 곳. 왜 여기로 왔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이 좋잖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어요. 방 안. 준호가 제 핸드폰을 봤어요. 비밀번호 뭐예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 그건 지은 씨, 우리 사이에 비밀 있어요?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준호가 제 핸드폰을 열었어요. 문자함을 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연락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하죠. 그럼 됐어요.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의 눈빛, 제 모든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눈빛.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문자함, 통화 기록, 사진첩, 모두 여러 번 흔적이 있었어요. 며칠 후, 딸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딸. 요즘 얼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그냥 운동 다녀서 그래. 운동? 무슨 운동? 댄스. 커플 댄스? 우와, 대박. 엄마가? 파트너는? 그냥 학원에서 배정해준 사람.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딸에게, 내 딸에게 통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냐고. 집에 있다고 답했어요. 혼자냐고. 내라고. 영상통화하자고. 영상통화를 켰어요. 준호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방.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 지은 씨, 응, 보고 싶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매일.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발표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학원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페스티벌 참가자 최종 명단 확인 부탁드린다고. 준호에게서 문자. 우리 이름 올렸다고. 탱고로. 언제냐고 물었어요. 어제라고.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올렸습니다.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보냈어요. 곧바로 답장. 지은 씨랑 무대에 서고 싶다고.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뭘 보여주냐고 물었어요. 우리라고.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 후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거의 매일 만났어요.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 이거라며 건네는 준호. 뭐냐고 물었어요. 열어보라고.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커플 팔찌, 은색, 심플한 디자인. 준호, 지은 씨 거, 자기 거, 똑같은 걸로 맞췄다고. 이건 차고 다니라고. 항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목에 채워줬어요. 예쁘다고 말하는 그가 웃었습니다. 자기 손목에도 찼어요. 이제 우리 커플이라고. 진짜로. 집에 돌아와서 팔찌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누군가 제 손목을 봤어요. 학원 수강생. 그 팔찌 예쁘다며. 아, 네. 어디서 샀냐고.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냐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수강생이 다음 수업 때 준호의 손목을 봤습니다. 똑같은 팔찌. 어머. 그 수강생이 제 눈을 봤어요. 알았다는 표정.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팔찌까지 맞췄대. 완전 사귀는 거 맞네. 근데 진짜 괜찮은 거야? 나이 차이가. 어느 날 강사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지은 회원님. 네. 이번 페스티벌요. 강사가 말을 아꼈습니다. 회원님이랑 준호 씨 출전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무대에서는 괜찮은데 학원 안에서는 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조심하라는 것. 사람들 눈에 띄지 말라는 것. 최대한 조심할게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왜 조심해야 하냐고. 사람들이 불편해한대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준호, 우리 관계가 뭐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사랑.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 저 사랑하지 않냐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 의존? 며칠 후 준호 집에 처음 갔습니다. 원룸. 작지만 깔끔한 벽을 봤어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춤추는 사진, 연습하는 사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은 사진들. 준호, 이건 예쁘죠? 언제 찍은 거예요? 연습할 때요. 지은 씨가 너무 예뻐서 더 봤습니다. 벽 전체가 제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웃는 얼굴, 춤추는 모습, 심지어 제가 옷 갈아입는 모습도. 준호, 왜요?
이건 너무, 뭐가요? 지은 씨 예쁜 거 찍은 건데. 무서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먼저 갈게요. 왜요? 이제 왔는데. 갑자기 일이 생각나서. 무슨 일인데요?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준호가 뒤쫓아 나왔어요. 지은 씨, 나중에 연락할게요. 왜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준호가 보였습니다. 서 있는 준호, 저를 보고 있는 준호,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준호에게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왜 그러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답장해달라고. 지은 씨, 지은 씨, 지은 씨, 20통, 30통, 계속 울렸어요. 전화도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왔습니다. 또 핸드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링동 마이너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 씨, 저예요. 준호의 목소리. 문 열어주세요. 숨을 죽였어요. 지은 씨, 알아요. 집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집 주소를. 지은 씨,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또? 제발 문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갔어요. 문구멍으로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켜자마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은 씨 집 앞 편의점에 있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집 앞 편의점에 있다는 문자. 새벽 2시.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편의점 앞. 준호가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커튼을 확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다시 내려다봤어요. 준호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 있어서 갔다고. 오늘 저녁에 보자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지은 씨, 응? 어제 왜 그랬어요? 준호, 너무 무서웠어. 뭐가요? 벽에 붙은 사진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찍은 사진들. 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가 예뻐서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집까지 찾아온 것도, 그건 지은 씨가 연락을 안 해서 걱정됐다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준호, 네.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준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이 차이도 많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하지만 지은 씨, 저 진심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나는 지은 씨도 그렇다며, 저 사랑한다며. 그게 페스티벌 끝나고 공개해요. 우리 관계. 뭐, 학원 사람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 돼. 왜요? 그건 너무. 뭐가 문제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59세, 28살 남자와 당당하게. 불가능해. 며칠 후 페스티벌 전날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무대에 섰어요. 준호와 함께 조명 아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탱고, 춤을 췄어요. 준호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밀착, 회전, 객석에서 박수 소리. 우와,
저 커플 대박. 하지만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근데 나이 차이 엄청나지 않아? 그러게. 엄마 아들 뻘인데. 리허설이 끝나고 탈의실 거울을 봤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빨개진 얼굴. 내일이면 모두가 알게 돼. 그날 밤 남편 꿈을 또 꿨습니다. 당신 정말 그러고 싶냐고 남편이 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젊은 애랑 무대에 서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냐고. 미안해. 미안하면 하지 마.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결정을 내렸어요. 아침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 씨, 준호, 오늘이에요. 드디어. 준호 미안해. 전화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뭐가요? 나 못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페스티벌 못 나가겠어.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농담이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지은 씨, 정말 미안해.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2개월 동안 연습했잖아요. 알아. 그럼 왜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준호,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왜 이러냐고.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 지은 씨, 사랑한다고. 제발. 모두 읽지 않았어요. 저녁, 페스티벌 시간, TV를 켰습니다. 아무거나.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탱고, 지은 씨, 준호의 목소리. 응, 여기 왔어요. 페스티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 씨 없이는 못 춘다고. 준호, 그냥 보고만 있을게요. 다른 사람들 춤추는 거. 음악 소리, 박수 소리. 지은 씨, 응, 진짜 끝인 거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응. 한참 동안 전화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뭐? 지은 씨, 저만큼 지은 씨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원은 그만뒀어요. 준호를 볼 수 없어서 손목에 찬 팔찌 빼지 못했습니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학원 수강생을 만났습니다. 어머, 지은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학원 안 나오시던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바빠서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들으셨어요? 뭐요? 준호 씨요. 학원 그만뒀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언제요? 지난주요. 갑자기 그만둔대요. 다들 이상하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문자했습니다. 처음으로 학원 그만뒀다며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밤 11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지은 씨 없는 학원은 의미 없다고.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지은 씨한테 중요하냐고. 중요하다고. 왜냐고. 끝났다며.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준호에게서 또 문자. 자기는 아직도 사랑한다고. 근데 지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또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답장하지 못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윤기 있던 피부, 살아있던 눈빛, 모두 사라졌어요. 손목에 팔찌, 아직 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봤어요.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준호? 우연이네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주 여기 와요. 요즘? 그렇구나.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 씨, 응? 후회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만난 거, 사랑한 거, 하나도 후회 안 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지은 씨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 없죠.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은 씨, 멀어지는 준호의 뒷모습. 준호, 불렀어요. 준호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6개월 후,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새벽 7시, 익숙한 동작들, 거울을 봤어요. 60세, 손목의 팔찌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준호의 번호,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웠고 다시 뛰는 심장을 느꼈고 여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을까요? 손목의 팔찌를 만졌어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이 팔찌를 벗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차고 살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 들려드릴게요.